실패가 두려우시죠? 저도 그래요. 망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비웃으면 어떡하지? 난 어차피 해봤자 안 되는 사람이야. 아마 여러분도 같은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실패에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위로와 용기, 동기부여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실패를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사람이에요. 소심한 성격 때문에 뭔가를 도전하고 실패하는 거에 굉장한 공포를 느끼거든요. 특히 새로운 걸 도전할 때가 가장 그랬어요. 내가 잘 모르는 거니까 잘하지도 않는 걸 테고 그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실패하면 주변에서 막 타박할까 봐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제가 어렸을 때 사소한 거에도 실패를 했을 때 항상 듣던 말이 있어요. 네가 그럼 그렇지. 왜 잘하지도 않는 걸 하겠다고 나서 손만 더 크게 벌리게 하지 마. 그거 하지 마. 이런 식의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들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뭔가를 하려고 할 때도 매사에 긴장을 막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오히려 긴장을 하고 경직돼 있고 잘해야지, 실수하지 말아야지 하면 더 실수를 한다는 거. 저는 어렸을 때 손이 조그맣고 손에 힘이 잘 안 들어가니까 컵을 자꾸 엎어뜨리고 떨어뜨리고 그랬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엄청 혼났었는데 심장이 막 빨리 뛰고 무섭고 두렵기도 했지만 나는 이런 것도 못하는 애구나 라는 게 뿌리 깊게 박혀 있었어요. 항상 실수를 할 때마다 부정적인 평가를 받으니까 작은 실패 하나에도 나를 타박하게 됐어요. 난 어차피 해도 안 돼. 내가 뭐라고 이런 걸 해. 난 어차피 안 되는 사람이야. 너무도 당연한 말이지만 부정적인 말만 듣고 커온 사람이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다시 해보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패할 때마다 극심한 우울증과 무기력증이 찾아왔었어요. 다시 일어설 수가 없는 거죠. 뭘 하기도 싫고 힘들고 무섭고 극단적인 생각도 정말 많이 들었었고요. 뭐 정신이 나약해서 그러네. 네가 힘든 일을 안 해봐서 그러네. 넌 왜 맨날 그 모양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텐데요. 그건 그 사람이 나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마치 다리가 부러져서 제대로 걷질 못하는 사람에게 넌 왜 똑바로 걷질 못하냐?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리가 부러진 사람에게 타박 말고 정말 필요한 말은 뭘까요?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괜찮아? 다시 금방 회복해서 잘 걸을 수 있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라고 해야겠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 말이 필요해요. 너무나 간절해요. 괜찮아?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다시 할 수 있어. 다시 도전해보자. 넌 잘할 수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 제가 한없이 부정적인 사람일 때는 부정적인 것만 들리고 보이고 했어요. 그런데 긍정을 키우려고 시도하고 도전하고 노력하다 보니까 탄성이 생겨서 점점 긍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실패도 많았어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들이 올라오고 무섭고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들을 차단해버렸어요. 그리고 난 할 수 있다고, 해낼 수 있다고 계속 되뇌었죠. 세뇌를 걸었던 거예요. 그게 하루, 이틀, 열흘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물론 정말 힘들 때는 긍정적 회로가 잘 안 돌아가요. 그런데 이런 연습을 해야 진짜 내가 힘들어서 우울증이 오고 무기력해졌을 때 금방 다시 털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 우울의 주기가 짧아져요. 저는 예전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계속 우울의 늪에 빠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하루를 넘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긍정이 주는 힘이 정말 크다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그래서 실패에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이 뭐냐. 첫 번째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실패해서 두렵다는 요인이 정말 많이 있겠지만 실패하면 끝일까봐, 내 인생을 그냥 허비한 게 될까봐, 주변에서 조롱할까봐 등등 이게 다 부정적인 생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걸 연습을 하고 키워놔야 돼요. 평상시에도 자그마한 사소한 거에도 괜찮아. 다시 하면 되지. 할 수 있어. 나 잘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요. 긍정을 키워놓으면요. 실패를 하게 되더라도 예전만큼 무섭고 두렵지 않을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전을 할 때 정상만 보지 않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일확천금이라고 한 번에 큰 이득을 얻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크게 기대를 했다가 크게 실망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한 번에 크게 얻어지는 건 없기 때문이죠. 아니면 처음부터 시도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넘볼 수가 없으니까. 너무나 그게 까마득하니까. 난 지금 아직 산 초행길인데 고개를 들어서 저 멀리 있는 정상을 바라보면서 저길 언제 가나? 내가 갈 수 있기는 한가? 안 될 것 같은데. 포기하자 하면서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시작도 전에 포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도전을 해본다고 해도 쉽게 금방 포기를 하게 될 거예요. 도전하는 와중에도 즐겁지가 않을 거예요. 정상만 바라보면서 올라가니까 그 과정이 전혀 즐겁지가 않겠죠. 그 안 좋은 경험들이 계속 쌓이고 쌓이게 되면 어느 순간 나는 그냥 기회가 오더라도 포기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 잘못 들인 습관으로 인해서 더더욱 새로 도전해 보려 할 때마다 성공했던 경험이 없으니까 실패가 더 두렵게 느껴질 거고요. 그래서 도전할 때 눈앞에 보이는 거, 너무 멀리 말고 내 금발치에 있는 거, 그걸 보고 올라가 보세요. 그 올라가는 과정도 좀 즐겨보고요.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적금이란 걸 들어봤거든요. 그 단돈 50만 원 적금을 들었을 뿐인데도 되게 뿌듯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언제 이 적은 돈으로 1,000만 원을 만들고 1억을 모으냐. 다 모아도 얼마 안 될 텐데. 이런 생각에 빠져 있었는데 다시 돌이켜 생각해보면 중요한 건 적금을 들려는 습관과 긍정적인 과정이더라고요. 제가 처음으로 적금을 들어서 뿌듯했었다고 했었잖아요. 그거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적금이라는 게 좋은 경험이구나. 그럼 그 좋은 경험을 또 해도 되겠구나 라고 머릿속에 입력하는 거죠. 우리는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한대요. 그래서 긍정적인 도전을 반복하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세 번째로는 과정을 실패라고 하되 결과를 실패라고 하지 말자예요. 제 좀 TMI를 해보자면 저는 직업이 웹툰 작가예요. 그런데 첫 작품에서 100만 원 언저리를 3년간 받으면서 경력만을 생각하고 끝까지 버텼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3년간의 노력으로 많은 수익을 얻고 싶었고 그간의 노력을 보상받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두세 배 수준이 아니라 그거에 곱절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직했을 때 그만큼의 대가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실망도 진짜 많이 하고 내 지난 과거가 실패한 걸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20살부터 3, 4년간 많은 걸 포기해 가면서 집에만 박혀서 공부를 했는데 3년간 고생하면서 경력만 생각하면서 버텨왔는데 현실과 이상은 너무 다르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만큼의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니까 내 인생은 실패한 걸까? 이런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솔직히. 그런데 제가 회복 탄력성이 좋아져서 하루를 안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지나서 또 다시 그런 생각들이 안 들었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했었고 이건 다 경험이었지, 내 탓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과물을 보고 실패라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졌어요. 진짜 내가 웹툰 작가가 됐던 게 실패라고 생각하고 내 살아온 인생을 부정하면 진짜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그 결과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에서 실패가 있었을 뿐이지 결과가 실패라고 생각하지 말자예요. 결과가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생각했던 거랑 많이 다를지라도 우린 그걸 통해 경험이라는 값비싼 지식을 얻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인생 살다 보면 또 언젠간 꼭 필요한 지식이 되는 날이 올 거예요. 자,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사실 요새 유튜브의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이 정말 많았어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얻고자 했던 거는 나를 긍정적으로 바꾸고 싶다였고 저를 브랜딩하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점차 수익을 내는 거에 욕심이 생겼고 어떻게 하면 구독자를 많이 모을 수 있을까? 조회수가 많이 나올 수 있을까? 이거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 썸네일을 자극적으로 뽑게 되고 내용에 알맹이가 없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채널에서 하고 싶었던 건 위로와 긍정, 동기부여 같은 따뜻한 메시지였어요.
내가 이 힘들고 외로운 싸움에서 나와 비슷한 사람들하고 성장해 나가고 발전해 나가고 그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의미가 어느새 좀 퇴색이 되어 있더라고요. 심지어 알고리즘을 확인해 보니까 무슨 오르가즘을 잘 느끼는 법? 이런 이상한 꼬금 알고리즘이 터져 있는 거 보고 계정을 다시 파야 되나? 망했다. 실패했네? 어떡하지? 이런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네. 아마 알고리즘이 잘못 타진 게 그 미치도록 외로울 때 보세요라는 영상이 있었는데 제가 그날 아빠가 수술해서 집에서 쉬기도 하고 영상을 찍어야 하는데 문을 닫고 찍느라 너무 더워서 나시만 입고 찍었거든요. 한여름이었거든요, 그때가. 그래서 심지어 썸네일이 미치도록 외로울 때 보세요야. 그 외로움이 아닌데 아무튼 그래서 썸네일도 다시 바꾸고 제목도 다시 바꿨죠. 이 3개월간의 노력이 처참한 실패였어요. 처음엔 멘붕이 와서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시간만 날린 건가? 했었는데 그 마음이 빠르게 가라앉고 그래, 다시 시작해보자. 다시 도전해보자. 라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실패가 있었기에 뭐가 잘못됐었고 어떻게 다시 방향성을 잡아야 할 것 같고 그런 게 다시 보였어요. 그리고 유튜브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하게 되었죠. 또 실패할 수도 있겠죠. 또다시 좌절을 맛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언젠간 노력하다 보면 뜨겠지. 언젠간 노력의 결실이 오겠지 라고 생각해요. 제가 진짜 정적인 걸 싫어해서 책을 진짜 안 읽는데 유튜브를 위해서 책을 읽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다니까요. 제가 하와이 대저택님이나 감성대디님, 해니크님 같은 동기부여를 다룬 영상들을 틀어놓고 작업을 하는데 거기서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더 좋은 양질의 영상을 만들려면 책을 읽어야겠다. 지식이 있으니까 더 영상이 풍부해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많이는 못 읽겠지만 그래도 하루에 한두 페이지라도 꾸준히 읽어봐야겠어요. 작심삼일이 될지라도 일단 도전해봐야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영상을 보고 나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위로가 필요하신 분도 댓글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대댓글로도 위로의 한마디 좀 써주세요. 그럼 위로를 해준 사람도 되게 뿌듯하잖아요. 위로를 받고 싶은 사람은 위로를 받고 위로를 해준 사람은 뿌듯함을 얻어가고 이것이 바로 일거양득이올시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너무 고생 많았어요. 우리 내일도 힘내자!